네, 원의 방정식 해볼게요. 원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원이라는 것 개념에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원은 중심이 중요해. 중심.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봤을 때 중심을 일단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겠어? 원. 맞아. 반지름이 중요해. 반지름. 왜냐하면 원이라는 것은 네, 원방 잘 펴놓으시고, 원이라는 것은 한 점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모임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집합 우리 수학하에서 배울 것이지만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해. 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거리가 일정하대. 요 거리도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일정하고 뭐 이쪽으로도 일정해. 다 일정해.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때 이 한 점이 뭐인 거야? 한 점. 한 점. 이게 중심이야. 그죠? 얘를 A, B라고 놓고 거리가 일정하대.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해? 반지름이라고 하겠지.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점들, 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추의 방정식, 그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고, 그게 뭐랑 같대? 반지름 r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양변 제곱해서, 루트 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 식을 보면 x에서 뺀 값, 즉 이 x제곱, x-a의 제곱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a, 여길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b, a, b가 원의 중심이고, 여기 뒤에 남아있는 상수의 루트 씌운 값 r이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있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표준형의 식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알겠죠? 이게 원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원의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를 쭉 나열해서 쓴 걸 일반형이라고 하고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원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이다. 원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r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x축 위는 a, 0으로 표현하자 했죠. a, 0이 중심이고 반지름 r인 원은 이렇게 표현하겠고, y축 위는 0, b 그대로 할 수 있겠죠. y는 x, a, a라고 해서 표현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법들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두 점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생겼대. 네,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 지름의 양끝. 그럼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야? 지름의 양끝 가운데는 중심이 있죠. 중심.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있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6, 2였대. 이렇게.
그럼 얘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죠.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중점의 좌표는 x끼리 더하고 반으로 나눠. 그러면 얼마야? 2. y끼리 더하고 반으로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6에서 2 빼면 4고 4, 4, 16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고 제곱하면 9. 루트를 씌우면 5. 맞나요? 그러면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었죠. 얘가 지금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요거를 더해달라 얘기고 6이 답이죠.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6이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 가끔 어딘가에 나오는 교과서들도 있고 문제집들도 있지만 지름의 양끝 좌표 주어진 원방 공식이 있다 이거야. x1, y1, x2, y2가 지름의 양끝이라고 했을 때 한 방에 구하는 방식은 없냐 이거야. 뭐 한 방에 구하는 방식은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 이라고 쓰면 이게 원방이 됩니다. 지름의 양끝의 좌표가 왜 이렇게 말이 씹히지? 지름의 양끝의 좌표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된대요. 그럼 한번 적용해 봅시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6, y 더하기 4,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x좌표 마이너스 2 한번 뺐고 6 한번 뺐고 마이너스 4 y좌표 뺐고 2 한번 뺐죠.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8 는 0이고요. 얘를 완전제곱 만들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얘를 완전제곱 만들려면 y 더하기 1의 제곱은 얘네가 20이 있었네. 얘 완전제곱할 때 얼마 꼬았어? 얼마 필요했어? 4. 얘는 1. 그럼 여기가 25죠? 그럼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5인 원 되는 거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쓸모 있을 때가 있다. 알겠죠? 물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쉽긴 해. 중점 좌표 구하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쓸모 있을 때가 간혹 있다. 안녕. 예, 쭉 풀어보시고요. 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아까 썼던 x-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게 표준형이었다면 얘를 전개해서 쭉 나열해서 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가 일반형입니다. 이게 표준형이고요. 얘가 일반형입니다. 이때 얘를 보고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만 빠르게 찾아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처럼도 쓸 수 있고 표준형이 좋은 이유는 중심과 반지름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였는데 얘의 장점을 그냥 똑같이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중심은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요 x 앞에 개수의 부호를 바꾸고 반으로 나누면 돼. y 앞에 개수의 부호를 바꾸고 반으로 나누면 돼. 반지름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세 개의 좌표를 대입해서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 모르는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 잘 안 나와. 그래서 하나는 거의 0,0 한 점이 0,0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C를 없애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고 간혹 3개짜리 나오면 그냥 3개짜리 연립 3번 하시면 돼요.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
한 문자 없애주고 두 개 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반지름 안에 있는 루트 값인데 얘가 0보다 커야 1이다 라는 거. 0이어도 1이 아니고 0보다 작아도 1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1194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x 마이너스 8y는 0의 중심의 좌표 a, b고 반지름 길이 r이래. 그럼 이렇게 일단 한번 써줄게. 일단 x 앞에 개수가 있어. 얘를 부호 바꾸고 반으로 나눠줘. 마이너스 3, 부호 바꾸고 반으로 나눠줘. 4라고 해요. 이 문제는 지금 상수가 없지만 상수가 있을 땐 일로 넘겨줄 거예요. 근데 상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넘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6, 25. 그래서 얘를 바꿨으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고 반지름은 5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마3, 4, 5를 더하니까 6이 답이에요. 답은 6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9번 한 번 더 해볼게요.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2, 맞죠? 부호 바꾸고 반. y 앞에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 상수가 있네요. 상수 넘어가요. 마이너스 3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x제곱 y제곱 더해줘요. 그럼 얼마야? 4 더하기 0. 그럼 얼마야? 1이죠. 1. 반지름이 1인 거야. 반지름 1.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심이 같고, 그냥 요만큼 같다고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냥 쓰죠.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중심이 같은 원, 반지름은 모르고. 그죠? 이해되나요? 이 말뜻. 중심이 같고의 뜻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표현. 걔가 얼마를 지난대? 마이너스 2, 3을 지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4제곱하니까 4 더하기 9가 r제곱이야. r제곱이 13이야. 아, 그러네. 16이네. 그럼 r제곱이 얼마야? 25네. 25. 그럼 반지름은 5고 그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이 r제곱. 그죠?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근데 그냥 r제곱 파이라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원의 둘레 2파이 r 2r 파이 기억해 주시고, 또 뭐 알아야 되지? 요거 두 개 일단 알고요. 9 이런 건 안 나올 거고. 네, 요거 두 개. 어쨌든 그래서 25. 여기가 원의 넓이다 해주시면 돼요. 5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해보세요.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4니까 2, y 앞의 개수 마이너스 6이니까 3. 상수 있다 그래서 상수 어떻게 한다고? 넘겨줘. 그럼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예제곱 더해줘요. 4 더하기 9. 뭐 없어지네. r제곱이 4라는 거고, r이 음수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r은 무조건 2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3,2라는 건 틀렸다. 그 다음 중심이 얼마라고요? 2,3. 반지름이 2였잖아요. 반지름이 2였잖아. y축에 접한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것도 반지름이지. 이것도 2죠. 근데 여기가 2,3이었으니까 두 칸 가면 얼마야? 0이지. 0에 y축이 있겠죠. 그래서 y축에 접한다. 맞아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중심에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면 돼. y축에 접하면 반지름. 그러니까 2면 되는 거야. x축에 접하면 y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원이 있는데 저 직선에 의해서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건,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진다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줘야 되죠. 저 직선이. 원의 중심이 2,3.
2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 맞죠? 2,3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얘가 맞는 얘기. 반으로 쪼갠다. 니은디귿이 정답. 네, 나머지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터프. 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 개 다 연립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에 따라. 근데 지금 진적고는 그렇게까지 막 생으로 무식한 문제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봤을 때는. Anyway,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나오시면 일반형 써줍니다. y제곱, 라지 ax, 라지 by, 라지 c는 0 이렇게 써주시고요. 0,0을 대입해요. 그러면 0, 0, 0, 0, c가 0 남네요. 그러니까 c는 0. 그러니까 c는 없다 생각해 주시고 2,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이고 8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8이고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2 넣으면 4, 4,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a 더하기 2b는 0이 돼요. 여기 넘기면 20이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고 변변 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a는 2네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3 되죠? 마이너스 1,3 여기에 반에 부호받고 마이너스 1 반에 부호받고 3 상수 없었으니까 넘어가는 거 없고요. 9 더하기 1 r제곱 값이 10입니다. 10 반지름은 루트 10인 원이었네요. 기억 원점을 지난대 여기 0,0을 지나는 원인데 원점을 지난대 맞겠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라고 했어. x축 사장님 x축 누가 0이야? x축은 누가 0이야? y가 0이야. 요 식에다가 y에다 0을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야. 알겠죠? y 0 넣으니까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니까 x제곱 더하기 2x는 0이 돼요. x로 묶으면 x 더하기 2는 0이 돼요. 그러면 0, 그냥 x에만 하면 되는 거죠. 0,0이랑 마이너스 2,0이에요. 두 점의 좌표가.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2다. 맞죠? 0,0이랑 마이너스 2,0 사이 거리는 2잖아. 그죠? 두 점 사이 거리는 2야. 되죠? 또 원을 2등분한대. 어디를 지나가면 원을 2등분한다 그랬어? 중심 요거. 마이너스 1,3 넣으시면 맞죠? 원을 2등분한다. 5번 답이네. 예, 세 점 나오면 일반형 써가지고 A, B, C 값 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1208번 원의 중심과 같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는 5라 그랬는데 일단 요거 연습하는 겸 해봅시다. 중심이 1, 마이너스 2네요. x 앞에 개수 부호를 바꾸고 반, 부호 바꾸고 반. 상수는 넘겨줘. 3으로 넘어오고 제곱 더해주라 그랬죠. 1 더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8. 2루트 2가 반지름이었는데 어쨌든 이 반지름은 필요 없고요. 중심이 같다 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시고 얘가 어디를 지난대? 마이너스 3,1을 지난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만큼을 그냥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중심이 같고의 표현이 요만큼을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요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 이라고 쓰셔도 돼요. 직선처럼.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대입을 4번 해야 돼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2번만 대입하면 되잖아. x랑 y를.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쓴다. 마이너스 3, 1 넣으시면 마이너스 3, 4, 4, 16 더하기 1 넣으시면 9. 반지름 5네. 맞죠? 이게 25니까 반지름 5 맞고요. 기억이 맞고요. 니은의 중심 찾으시면 2,1이고요. 상수 넘기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시험 같은 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거 하고 2K도 문자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이걸 안 넘겨. 그런 실수를 많이 해. 그냥 학원에서 풀 때 그냥 다 잘해. 이걸 통째로 다 잘 넘겨. 근데 꼭 학교 가서는 8만 넘겨. 그래서 막 반지름을 구해. 절대 안 나와. 막 이래서 계속 시간 끌리고 막.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잘 표시해서 넘겨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2K-8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요게 R제곱 값이니까요. 요게 R제곱 값이니까 반지름 3이라 했으니까 R제곱은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 상수 넘기시고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제곱해서 더한 게 R제곱 값이에요. 언제나 R제곱 값. R이 3이었으니까 9가 된다 이거야. 그럼 2K는 여기 5였는데 5하면 4고 넘어가니까 12. K는 6. 네, K 값은 6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예. 다음 도형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한 정수. 오케이. 원이 되기 위한 건 R제곱이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R제곱이 0보다 커야 원이 될 수 있어. R제곱이 0이면 그냥 중심만 있고 거리는 없는 거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콤파스 다리를 안 벌리고 돌리는 거랑 똑같아. 그럼 원이 안 만들어져. 이게 음수야. 그러면 안에서 생기는 거야. 그럼 블랙홀인 거거든.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아? 블랙홀? 블랙홀 알아? 중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모여있는 곳이라고. 다 빨려 들어간다고. 그럴 순 없잖아. 그지? 그럼 인터스텔라를 찍어야 돼. 그럼 여기 중심 일단 해야 되죠. 마이너스 2a, 2야. 하고 요만큼 전체가 다 개수야. 그러니까 상수 넘겨.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1 더하기 4a 제곱. 얘의 제곱이 오는 거죠. 더하기 4. 한 개 R제곱 값이잖아요. 이게 무조건 0보다 커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5 0보다 크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인수분해 a 마이너스 3 아니죠.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3, 5, 15 해야 되니까. 그럼 a가 마3부터 5까지가 되고 개수는 5에서 마이너스 3 뺀다 그랬죠. 등호 없으니까 하나 더 빼준다 그랬죠. 그럼 8에서 하나 더 빼니까 7, 7 맞다 해주시면 되고 5번이 답이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터프지만 이 정도 수준의 문제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틀리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이런 문제를. 그런데 쌤이 물론 학교 가서 잘하는 애들 다 이렇게 풀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안 풀고 이거 다 완전 제곱 만들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더하기 3이었냐 여기? 빼기 3 은 0 해서 이거 완전 제곱 다 쓰고 다 한다고. 요런 거 나오면 중간에 k 나오고 막 a 나오면 더 복잡하게 쓸 거라고 학생들 대부분 실제로. 그래서 시간 엄청 모자라 해. 그만 자라 친구들아 그만 자. 수학 수업을 듣고 나면 피로가 풀려요.
어떻게 그렇게 자는데 쌓일 수가 있어. 알겠지?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야. 알겠지?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푸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 알겠죠? 제발. 근데 또 이렇게 알려주면 근데 꼭 완전 제곱하는 애들도 있어. 어쨌든 제발 넘겨가지고 해주세요. 제가 시켰던 대로. 유형 3 외접번외 방정식 나오는데 외접번외 방정식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 외심이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건데 그냥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정도고 여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 터프 몇 개 있는데 뭐 외심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 잘 본 적 없어서 한번 봅시다. 세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때 A, B, R 구해보자 라는 거고 그럼 일단 어떻게 세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건데 얘가 Y는 2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Y에다 2 넣으면 X 더하기 6은 0이니까 얘네 둘의 교점이 마이너스 6,2예요. Y가 2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2X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4,2가 얘네들의 교점이고요. 얘를 Y눈으로 고쳐보면 2x-6이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x 더하기 4x-12 더하기 2는 0이니까 5x-10은 0이니까 x가 2,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세 직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좌표들이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고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뭐 위쪽에 여기에 마이너스 6,2랑 여기에 4,2가 있대요. 그리고 2, 마이너스 2. 요 정도쯤에 2, 마이너스 2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얘랑 얘를 잘 보세요. A, A' 둘이 곱하면 2고요. B, B'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수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0이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가 어쨌든 얘네들이 수직이었죠. 얘가 0이니까. 여기 수직이었어. 안 믿기면 피타고라스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 지름의 양끝점인 거죠. 지름의 양끝점.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4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2고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2랑 2랑 더하면 4고 나눠도 2. 이게 중심이네요. 중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 빼기 1은 25. 5네 5. 그러니까 또 얘랑 얘를 더하는 게 답이죠. 7, 6이 답이네요. 6. 요거 직선식 잘 보시고 수직되는지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얘랑 지금 수직이죠? 보여요? 1, 5 곱하면 5고 마이너스 5랑 1 곱하면 0이잖아. 더하면 얘네 둘이 수직이니까 이거 해가지고 또 해주시면 되고 네 해보시면 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여기 지금 유형 3 잘 안 나와. 유형 4 잘 안 나와. 근데 푸는 방법은 알아야 돼. 간혹 나와 얘는. 그래서 뭐 이런 건데요. 이 문제로 설명하고 이렇게 풀고 넘어가 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PA 대 PB가 1대2를 나타내는 점 P의 자취라는 게 있대. 이렇게 아예 자취 이렇게 나오면 자취라는 게 뭐야? 자취. 저기 대학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안 살고 혼자 사는 거. 그지? 내가 밥 해먹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래하고 사는 게 자취야? 그지? 그것도 자취 맞아. 엄청 힘들어.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챙겨 먹는 게 진짜 짜증나. 자취하면. 어쨌든 자취가 뭐야? 지나간 자리가 자취야. 지나간 자리. 이렇게 눈밭에 나 혼자 걸어갔어. 그러면 그 뒤에 남는 내 발걸음에 자취가 남는 거잖아. 그죠? 그게 자취야. 전피의 자취라는 건 전피가 어떻게 움직였어. 그래서 생겨난 어떤 선 혹은 곡선 등이 자취인 거야. 그래서 자취를 나타내는 걸 아예 물어보면 그냥 P점의 좌표를 x, y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럼 PA라고 하는 건 A랑 P 사이의 거리를 뜻하고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네. PB라는 건 P랑 B 사이의 거리를 뜻하고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대2였다. 이런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것만 써놓고 마지막에 답만 써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고 양변 제곱하시면 2가 제곱하니까 4가 되고 루트는 사라져. 그럼 4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 그러면 여기 전개하고 여기 전개해서 빼면 3x 제곱 2, 4, 8이었는데 2, 4, 8이었는데 얘가 10이니까 18x가 되고 4랑 25 그냥 써놓을까? 4 더하기 4 y제곱 넘어오니까 3y제곱은 x제곱 사라졌고 넘어갔고 여긴 누가 남았냐면 25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맞나? 그럼 여기가 21이 되네. 3으로 약분하니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y제곱은 21이 되고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하는 건가요? 맞나요? 9가 필요했잖아, 그지? 30? 30? 30 뭔가 이상한데? 3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7이죠. 여기 16이죠,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야. 그러면은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는 16파이가 답이겠네. 그죠? R이 4니까 16파이가 답이 돼요. 요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푸는 일반적인 풀이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의미하는 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의미하는 바로 풀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랑 B를 1대2로 일단 내분합니다. 1대2로 내분해요. 그러면 전체 6칸이니까 그죠? 5에서 마이너스 1 빼면 6칸이니까 2칸, 4칸 하면 1대2가 되겠네. 그럼 2칸 하니까 1이야. 1. 그죠? 2칸. 마이너스 1에서 2칸 가면 1. 1에서 5까지 4칸. 1대2. 그러면 1대2야. 그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 어딘가 1대2, 1대2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야. 1대2가. 그래서 다시 1대2로 뭐 하냐면 외분해. 1대2로 외분하시면 1에서 2를 빼는 게 외분이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A의 왼쪽 방향에 생긴다 그랬었고 이거 여기 6칸을 한 칸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또 한 칸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7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야. 1대 2. 그래서 1과 마이너스 7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중간에 누가 있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반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3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마이너스 3,0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칸이죠. 는 16. 똑같은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대2로 내분한 곳과 1대2로 외분한 곳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시험에 잘은 안 나와요. 간혹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요. 이 방식대로 그냥 해보면 마이너스 3,0이랑 0,3을 2대1로 내분합니다. 한번 내분해요. 그럼 내분은 더하는 거예요. 3분의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분의 2, 3은 6 끝이네요. 마이너스 1,2랑 2대1로 외분해요. 빼면 1이니까 여기 0 더하기 3은 3, 그 다음에 6이니까 그냥 6, 3,6.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2고 1,8이니까 4. 1,4가 원의 중심이고요. 얘네 둘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4 더하기 4 2루트 2. 뭐 그런 원이네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8 이렇게 생긴 원이래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1,4였어. 그러면 1,4에서 한 칸씩 내려온 게 0,3이네. 그죠? 한 칸 내려온 게 여기가 0,3이고 0에서 또 세 칸 내려온 거. 세 칸 내려와서 어딘가 여긴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1 여기쯤 있겠다. 2대 1로 내분된 점에 원이 있고 여기에 외분된 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긴 해갖고 이렇게 또 한 거잖아. 그린 거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A, B가. P는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의미해요. 왜냐면 요걸 만족하는 점 P가 있다. 그게 아까 좌치라고 했잖아. 그 P가. 그러니까 원 위를 의미해. 이렇게 하면 요 선이랑 원의 중심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밑면이 되고요. 높이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높이는 뭐 요런 데 있어도 삼각형 이렇게 되잖아. 높이. 그죠? 사이즈가 제일 크려면 높이가 제일 커야 돼. 그럼 요게 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미안해요. 제일 높은 여기가 삼각형 사이즈 제일 클 때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즉 반지름일 때 2루트 2일 때가 제일 높은 거고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밑면이 됩니다. 2 빼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죠. 맞나요? 아니죠. 이게 얘네 둘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얘네 둘이 해야 돼요. 그러면 9 더하기 9예요. 루트 3루트 2예요. 여기 A, B니까 그죠? 밑면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루트 2 없어요. 6이 답이에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요 원방에 나오는 터프가 쉬운 것들도 있는데 진짜 좀 난이도 있는 것들도 있거든. 요런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일단 요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이 있다.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 요렇게 원위의 한 점으로 넓이가 가장 넓은 삼각형을 만들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으로 제일 먼 거 이게 높이가 될 때니까 높이가 반지름일 때 제일 삼각형 사이즈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밑변 요만큼이 밑변 여기 삼각형의 반지름이 높이 해서 넓이 구해주시면 최대값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문제예요. 예.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거의 나올 확률이 높은 유형이고요. X축에 접한데 이렇게 원이
x축에 접했대.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몇 가지 더 원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원이 있잖아. 원에 어떤 직선이든 뭐든 와서 접해, 이렇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려 긋잖아. 그럼 무조건 뭐 해? 맞아, 무조건 수직이야. 이게 엄청 중요해, 무조건 수직이라는 게. 그 원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써먹는 성질이야, 원 문제 풀 때. 첫 번째 성질. 두 번째는 원이 있잖아. 원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부르게? 맞아, 할선이라고 불러. 할선 중에 원 안에 있는 부분만 우리는 한 글자로 현이라고 불러. 이렇게 휘어진 부분은 호라고 부르고. 알겠죠? 이때 원의 중심에서 할선, 현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무조건 2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쌤이 이거 설명하면서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어떤 공사 현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뭐 이렇게 반을 쪼개야 되나 봐. 그러더니 여기다가 실을 연결하고 콤파스로 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반의 길이를 찾아내는 걸 했단 말이야. 공사하는데 요런 거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갖고 원을 막 현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디가 반 이걸 체크하더라고. 요게 그 얘기예요. 수직이 되면 여기가 현을 2등분 한다라는 게. 알겠죠? 두 가지. 몇 개만 더 해볼게. 원이 있어. 할선이 있고 접선이 있어. T, B, A, B. 할선 정리라고 하는 거야. 할선 정리. 여러분 전 교과과정의 사람들은 거의 다 배웠는데, 여러분 교과과정에도 있긴 있지만 배우지 않는, 거의 나오는 건데, PT의 제곱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야. 근데 안 배웠어. 그치? 본 적 없지 않아, 이런 거? PT의 제곱은 AP 곱하기, PA 곱하기 PB. 이게 할선 정리입니다. 할선 정리. 할선 정리 1, 할선 정리 첫 번째, 두 번째인데 4번이라고 하고요. 혹시 이런 건 본 적 있어요? 할선?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식의 접선이 존재하는 게 고1 과정에 많이 나와. 5번. 옛날 아니고 한 2년인가 3년 전에 광동고 시험 문제에 등장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빡쳐 했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여기도 A, B, C, D 이렇게 쓰나? 뭐 여기 그냥 P라고 할게요. 혹시 이건 본 적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PA 곱하기 PD는 PB 곱하기 PC. 요게 광동고 1학년 문제에 등장해서 거의 맞춘 학생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같은 교과 과정이죠. 걔네도 너네랑 같은 교과 과정이었죠. 그래서 요 세 개 중 얘가 요새 고3 모의고사에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번에 그러니까 4월 모의고사인데 5월에 본 모의고사에 얘가 또 등장했어. 근데 실제로 그 답지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면 쉬워지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로 막 또 한참 요게 또 약간 고3들 사이에 무조건 다시 공부해야 돼 라는 파트로
이 할선 정리, 이 세 가지 할선 정리가 다시 한번 요번에 모의고사 끝나고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도 정리해주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 아니면 얘는 잘 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 개 다 알아두세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진짜 많이 써. 진짜 고3 때까지 계속 읽어먹어. 알겠죠? 한번 정리해줄 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또 이게 진짜 우리 시험에 나올 거면 몇 번 여러 번 반복하겠지, 그지? 그게 운명 같은 거잖아. 그런 걸 믿어? 쌤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없나?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Anyway,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잖아. 내려 끄었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3이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x좌표도 얼마야? 3이겠죠. 왜냐면 같은 줄에 있는 거잖아. 같은 줄에 3. 그때 요만큼은 뭐라고 불러?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그 반지름이 여기 x축에서부터 기어 올라간 만큼이지. 그러니까 y좌표가 r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대로의 설명이라면 x축에 접한다면 누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야 라는 거야.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야 라는 거야. 다시 거꾸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원이 있어. 원이 x축에 접했어. 여기가 a, b였대. 그러면 이 높이만큼이 y. 올라간 거, x축에서 올라간 게 y잖아.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있어? 밑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a, b라고 하면 요게 다시 b인데 이건 양수야, 음수야? b가. 음수죠. 음수. 밑으로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줬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값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약간 너무 저걸 색깔 칠해가지고 절대값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다시 y축에 접하면 누가? x가 반지름이야. 원이 y축에 접하면 여기 a, b라고 했을 때 중심이 요만큼이 반지름인데 이게 a인 거죠. 이쪽에만 있을 수 있지 않고 이쪽에 감자가 있어요. 이렇게 a가 있는데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에 접한데 반지름 반대로 생각해. x축에 접하면 반대로 생각해. y. y축 반지름 반대로 생각해. x.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잘 안 나와. x축 y축에 접하는 건 잘 안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나와. 반지름의 길이가 a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와. 얘가 잘 나와. 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면은 다 못하니까 여기다가 원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접하니까 여기의 좌표가 a였고 여기의 좌표도 a겠죠. a, a. 근데 여기 1, 4분면이야. 뿔뿔인 4분면이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 4분면, 뿔뿔인 4분면. 2, 4분면에 또 원이 접한대. a,a인데 얘는 맞뿔인 4분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더하기로 씁니다.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3, 4분면 a,a이긴 한데 그러니까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 제곱. 4, 4분면 뿔마 x-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 제곱 이라고 쓴다고요. 아시겠죠? 요 4분면에 대한 힌트는 문제에서 줄 거야. 그냥 되게 솔직하게 1, 4분면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점의 좌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 2, -1
2를 지난대. 그 원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럼 걔는 사사분면에 있어야만 2, 마이너스 1을 지날 거 아니야. 그지? 뭐 2, 마이너스 이런 데를 지날 거 아니야. 그지? 사사분면에 있는 원만 그럴 거 아니야.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서. 요 주어진 점의 부호로 몇 사분면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풀어봅시다. 원이 x축에 접할 때 양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x축에 접할 때 누가 반지름? 중심에 y가 반지름. 중심의 절대값 y가 반지름. x축에 접하면 반지름, 반대로 반지름. y가 반지름. 보자. 마이너스 2, 3a가 중심. 뒤에 있던 애들 넘어간다 했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9a 제곱 인데요. 마이너스 2랑 3a 중에 누가 반지름이라고? 3a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었고 양수 a니까 그냥 3a일 텐데 지금 여기 구해놓은 얘가 뭐죠? r 제곱이죠. 그러니까 3a 제곱이 여기 오는 거야. 이렇게 같아지면 된다 이야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9a제곱 지워지고요. a제곱은 9고요. a는 뿔마 3인데 양수 a는 3밖에 없어요.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원이 마이너스 2, 4를 지난데 일단 지나고 이런 표현을 보면 뭘 해주고 싶냐면 대입해주고 싶어. 여기다 이걸 대입해주고 싶어. 알겠죠? 그치만 이렇게 해놓고 대입하는 건 어떨까? 중심이 2, a죠. 2, a. 반지름은 마이너스 b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이죠. 이게 r제곱 값이죠. r제곱 값. 그러니까 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이걸 다 써주면 돼.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4 이렇게 다 써주면 돼. 얘가 마이너스 2, 4를 지난데 대입해서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 16 더하기 더럽네.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이런 식이 하나 나왔다 이거라고 해놓고 x축에 접한데 또 x축에 접하면 누가 반지름? 요 a가 반지름. 절대값 a가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뭐인 거야? a 제곱인 거죠. 이게 r제곱 값이잖아. 여기가 r제곱 값이잖아. 얘가 절대값 a가 r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r제곱하면 a제곱인 거죠. 둘이 같아. b는 얼마야? 4였겠네. b가 4니까 여긴 다 지워지죠? 그러면 a제곱, 여기 a제곱 지워지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16 더하기 16은 0. 그러면 32 넘어가니까 4, 8에 32, a는 8. a랑 b랑 더하면 12 해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 누가 반지름인가? 아, a가 반지름. 내가 구해놓은 요만큼이 r제곱값.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둘이 같아지는구나. 라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 그거의 절대값. c 반지름이구나. 잘 기억해 주시면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지금 다 사실 단계가 되게 많잖아. 대입도 해야 되고 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유형이긴 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한 그래도 12번, 13번 요런 데 나올 만한 정도의 난이도 최소 10번 이후에 나올 만한 난이도 그렇다고 막 16번, 15번 요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알죠? 처음 시험 봐봐서 알죠? 그죠? 넘어가고요. 터프 터프 전에 요거
여기를 한번 할게요. 20번 하고 터프 해줄게요. 20번.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1, 4분, 여기가 아니잖아. 19번 하고. 딱 2번 넘어갔어.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러는 거야. 1,2 몇 사분면에 있어? 그래서 요거 1,2를 지나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원은 제1사분면에 있어. 제1사분면에 있어 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1,2라는 건 요 점이고요.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잘 그려보고 싶은데 잘 못 그리겠네. 요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고요. 일단 요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 또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원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중심이 있고 여기에도 중심이 있어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 중심을 A, A라고 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A, A야. 한쪽만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A, A라고. 알겠죠? 여기도 A고 여기도 A인 거야. 근데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 양수.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반지름도 A인 거죠. 반지름도 A인 거니까 A 제곱 이라고 쓰시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1,2를 지난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A제곱 하나 지워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됩니다. A는 1 하나랑 5 하나 있었어요. A는 1이랑 5. 그럼 여기가 중심이 얼마? 1,1. 여기는 얼마? 5,5 였어요.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축으로 몇 칸 갔어요? 4칸. Y축으로도 4칸. 4대 4대 4루트 2가 답이에요. 알겠죠? 이거 빼면 4제곱에 루트 씌우면 이게 4루트 2라 그랬어요. 알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4대 4대 4루트 2로 구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흔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문제입니다. 얘가 제일 흔한, 제일 평범한 친구였고요. 두 번째 1220번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직선에 접하는 원은 두 개일 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고 얘도 1사분면에 있다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 Y축 이렇게요. X축, Y축 모두 접하는데 그럼 여기다 하나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해봤더니 X에 0 넣었더니 Y절편이 8분의 9야. 8분의 9면 1보다 살짝 큰 거지. 1과 8분의 1이니까 8분의 9. 한 요 정도 좀 있다고 쳐줄게. 그 다음에 Y에다 0 넣었더니 6분의 9야. 6분의 9는 2분의 3이니까 1.5. 얘보다 조금 더 멀리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었어.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그럼 뭐래?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얘한테도 접해야 되지. 요 직선에도. 그러니까 요 안에 요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있는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있대. 그거 어딨냐면 요렇게 접하는 원이 있어요. 요렇게 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이런 원이 두 개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원 어쨌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으니까 중심은 A, A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얼마야? A, 원이 있어.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중심이 A, A야. X축, Y축에 접했어. A, A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반지름이니까 A인 거야. 그죠?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A, A고 요 길이가 A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상관없고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은 필요 없어요. 미안해요. 근데 한번 쓸게요.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포인트는 뭐라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중심에서부터 직선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a다 라는 거죠. 그럼 루트 266에 36 더하기 88에 64 분의 6a 더하기 8a 14a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a다 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게 일단 이해가 돼야 우리 이따가 또 뒤에 거 또 할 수 있는데. a 얼마지? 10a. 그럼 14a-9가 10a인 순간이 있고 14a-9가 마이너스 10a인 순간이 있겠죠. 절대값 벗어버리면. 그러면 a가 4분의 9인 순간이 있고요. 24는 9, a가 24분의 9, 24분의 9, 38에 24, 8분의 3인 순간이 있겠죠. 얘는 8분의 18, 둘이 더하면 8분의 21, 3번 되겠죠. 왜? (21번) 얘는 더 어려워. (3,0을) 지나면서 x축과 직선에 동시 접하는 원은 두 개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물어봤고, 대략 생각을 해볼게요. 뭐 몇 3분면에서 불려면 모르겠고, 얘는 x에 0이면 y는 얼마죠? x에 0 넣으면 y는 4? 0,4? 여기? 그림 다시 한번 그려줄 거니까 다 그려준 다음에 따라 그리세요. x는 얼마면 돼? 여기다 0 넣으면 x는 마이너스 3이면 되죠. 여기 마3 이렇게 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 그리고 원이 어디를 지나야 된대? 여기를 지나야 돼. 3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래. 맞지? x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래. 그리고 여기를 지나야 된대, 원이. 근데 여기가 x축 위에 있는데 x축에 접해야 되니까, 그지?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접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생겼어. 원이 이렇게 생겼어. 접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말이 돼? 아까부터 자꾸 딴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엄청 멀리 있고 두 개 있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원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2차 곡선 같으니까 이렇게. 너무 확 꼈었는데 뭔가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원이 이렇게 두 개, 위아래 두 개 있다는 거야. 콤파스를 하나 사야 되나? 이해되죠?
아, 여기를 모르는구나. 그죠? 할 수가 없겠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더 복잡하겠네요. 네, 일단 풀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X축에 접했잖아. 어?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라 했지. 그럼 요게 계속 3 라인이고 원의 중심도 어디 있다고? 3, 얼마에 있다고. 원의 중심도. 그래서 요 원의 중심이 3, 얼마인가에 있다는 거야. K 이렇게 합시다. 이해되죠? 그러면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하는 원은 누가 반지름? Y가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도 접한 거지. 수직으로 만나고 요것도 반지름. K라는 거야. 즉 4x-3y 더하기 12는 0이랑 3,K까지의 거리가 K라는 거죠.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러면 루트 16 더하기 9 분의 12-3K 더하기 12의 절대값이 K랑 같은 거죠. 그럼 분모 5네요. 5K네요. 절대값 24-3K가 5K. 한 번은 플러스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어. 넘기니까 8K, K 3 나오고요. 여기 넘기니까 얼마?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2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은 3,3이고요. 두 번째 원은 3,-12예요. 그죠? 둘 사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3, 3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15.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15.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쯤에 중심이 있는 거야. 조금 더 이렇게 그렸어야겠네. 원을. 그게 중요한 거야. 원에 지금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여기 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고요. 사실 유형 6. 또 시간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이 있대.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배웠어. 그죠? 이게 첫 번째 나온 친구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첫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배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쓴다 그랬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죠? 이렇게 쓴다 그랬죠. 두 번째 배우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앞에 원에서 뒤에 원을 그냥 빼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게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k 자리가 똑같이 여기 k로 올 건데 그때 그 k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야.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x도 2차 y도 2차죠. 최고차가 원방은.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2차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2차식을 없애주는 방법은 x제곱 y제곱이 사라지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둘이 그냥 빼주면 되죠. 그래서 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는 쓰기 귀찮은데 K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잖아. 그지? K 값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 K 값에 따라 요 원이 엄청나게 많이 요 원과 요 원의 교점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원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점을 지나는 세 가지 시리즈가 있어. 두 직선의 교점, 두 원의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겠죠? 요 세 가지 시리즈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 쓰는 방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 그게 다 있어요. 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거 제일 많이 나와요. 요걸 제일 많이 이용해요. 둘이 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는 거 많이 이용한다. 첫 번째 문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앞에 원 쓰시고 K배에 뒤에 원 쓰시고 는영이라고 쓰시고 어디를 지난다고 말해주죠? 1,0 1, 0 쓰면 마이너스 4 1, 0, 1, 0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는영 K는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면 더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8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중심 이런 거 필요 없고 넓이만 구하면 얘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되고요. 더하기 이거 그냥 반의 제곱 더하시면 돼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하면 1, 반의 제곱하면 9. 그러면 7이고요. 7? 7이 아니 7이 이상한데? 뭐 잘못했죠? 마이너스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냥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하나 있었으니 없는데? 없는데? 뭐 잘못했지? 어디요?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아닌가? 아닌가요? 8 플러스 3이었구나 원래.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군요. 13파이가 답이네요. 네. 네, 이렇게 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문제. 요거를 안 쓰면 풀 방법이 없어요. 두 원의 교점을 찾아야 되고 막 그럼 교점 찾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복잡해집니다. 네, 해서 해보시고 쭉쭉쭉 26번 두 원이 있대요. 이 앞에 원이 반지름이 루트 20인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인 원, 조금 더 크겠죠. 이렇게 두 원의 교점,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원이 뭐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엄청 많을 건데 이 원 중에 제일 뭐한 원? 작은 원, 사이즈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사이즈가 최소인 원을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지름으로 쓰는 원이 있을 거예요. 즉 자꾸 삐 소리 나냐. 요렇게 생긴 원이 있을 거야. 얘를 지름으로 쓰는 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걔가 사이즈가 제일 작아. 언제나.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여기 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럼 x제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은 25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빼니까 25가 오는 게 아니죠. 저기서 저걸 얘도 20도 빼야 되잖아요. 25에서 5만 오겠네. 5.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일로 6x 더하기 8y 요게 25 마이너스 20은 0이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여기 있는 직선의 식이 얘야. 이때 여기 원의 중심이 0,0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반지름 길이죠. 그게 루트 2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 0,0까지의 거리 하면 5분의 10이니까 2야 2. 그리고 아까 뭐라 했냐면 원이 있고 원을 뚫고 지나가는 선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수직선으로 그으면 무조건 반띵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0 제곱하면 4, 16이니까 여기가 4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밑에도 무조건 4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전체 길이가 8이고 반지름은 4니까 4, 4, 16파이가 이 원의 넓이가 되겠죠.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푸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또 갑니다. 27번. 다음과 같이 원을 선분 PQ를 접하는 선으로 접어서 X축에 마이너스 1,0에 접하도록 했대. 그럴 때 PQ 방정식이 제일 때 얘를 구해보자. 뭐 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되게 유명한 문제고 요 풀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런 거야. 그냥 똑같은 설명인데 이렇게 해볼 거야. 원이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요만큼 접어서 이렇게 했대. 그지? 접지 말고 요만큼을 잘라. 어?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놔 이렇게. 그리고 원을 똑같이 그려. 그럼 얘랑 얘는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어때? 어떨 것 같아? 원을 그림을 너무 거지같이 그려서 그런가? 원이 있어. 원 요만큼을 잘라. 여기다 가져와 이렇게. 그리고 원을 똑같이 그렸어. 그럼 원의 반지름이 어떻냐고. 똑같겠지. 이해돼요? 원의 반지름이 똑같을 거라고. 왜냐면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가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가 서로 똑같으려면 반지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요게 요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려. 그러면 이 위에다 그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3이야. 아래 원이랑 똑같아. 그러고 보니 이 원이 어디에 접해 있어? 마이너스 1에 접해 있어. X축에서. 그러면 기어 올라가면 이 원의 중심도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에 있어야 돼. X축에 접했으니까. 그죠? 반지름 얼마? 3. 그러면 이 원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아래에 있는 원은 뭐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그래서 변변 빼시면 PQ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PQ 빼시면. 빼니까 2x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6x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5y 5y? 6y인데 3y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5는 0이고요. PQ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A고 B죠. 둘이 더하면 2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풀이는 엄청 간단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다가 새롭게 원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뭐 신급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그려내서 얘 반지름도 3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어렵다고. 근데 지금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 전까지는 없었지만 아이디어가 이제 아이디어 생겼으니까 할 수 있다고요. 유명한 문제예요. 되게. 막타. 오늘 배운 걸 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너무 좋아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을 보면 우리는 x 앞에 개수의 부호를 바꾸고 반, 마이너스 1, y 앞에 개수의 부호를 바꾸고 반, 1. 5를 넘겨. 5 더하기 1 더하기 1. 반지름은 루트 7. 얘는 2,2분의 5 구요. 마이너스 7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25 마이너스 3. 그러면 12 빼니까 4분의 13, 2분의 루트 13이 얘의 반지름이었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되죠? 앞에 있는 원이 있고 뒤에 있는 원이 또 있대. 사이즈 모르겠지만 비슷하겠지 뭐. 그죠? PQ가 지날 때 이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길이. 그럼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요. 요 길이가 루트 7이야. 그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거라 했죠. 빼시면 2x 빼기 4니까 6x 마이너스 2y 빼기 5니까 더하기 3y 마이너스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마이너스 1,1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구해지고 여기는 2등분 된다 했죠. 수직으로 만나고. 그러면 5 마이너스 5인데 계산하면 루트 5네요. 맞죠? 여기가 루트 5 그러면 7에서 5 빼면 2 여기는 루트 2네. 루트 2가 몇 번 있어? 2번. 2 루트 2가 PQ의 거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이 문제가 오늘 배운 어떤 내용들 좀 총괄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 원방 제가 다 가버렸겠네. 프린트 줄게요. 오씨. 이거 받아가세요. 왜 안 집어줬을까? 찍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꼭 풀어갖고 와야 돼, 학교 가서. 너도 이거 받아. 네? 받아요. 아, 저 좀 이따 받아도 돼요? 잘 가. 풀어갖고 와. 어?
여기에 문제 있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 왜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 내가 아닌데. 난뭘 물어보는지 몰랐어. 그게 궁금했던 거지. 아, 뉴스 언제 돼? 언제 다시 행복하냐? 코로나 됐어, 그렇지. 진짜